안녕하십니까. 칸 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월드와이드 리더스닷컴은 5월 14일 중공 관영 매체 인민일보 1면에 리크창 총리의 헤드라인 뉴스가 실렸고, 이면에 리크창 총리의 4월 25일 중공 국무원 제5차 청년공작회의 연설이 실렸다고 전했습니다. 당 매체가 리크창의 뉴스를 대폭 늘렸다든지, 혹은 최근 시진핑이 리크창에게 선양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든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외 시사평론가 장선즈는 20일 전 리크창의 연설 전문을 실은 당 매체는 리크창 관련 뉴스를 매우 높게 대우했는데, 현실적으로 뉴스 자체보다 리크창의 정치적 지위와 중요성을 부각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집권 이후 극히 드문 일입니다. 당 매체의 이 같은 신호는 리크창의 권력과 정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직 시진핑과 대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진핑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장선즈는 사람이 떠나면 차가 식는다는 말은 곧 은퇴할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리크창이 앞서 자신이 말한 대로라면 그의 총리 임기는 내년 양해까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 관료와 당 언론은 정치 감각이 매우 예민한데 아마 소문을 들었거나 혹은 상부에서 미리 정치적 신호를 앞당기는 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민일보가 자진해서 리크창 총리가 내년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은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새 지도자가 등장할 전주곡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고위층 교체설에 대해 해외 평론가 하오핑은 정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것은 중공 체제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시진핑이 권력 이양에 동의한다면 중공군이나 북경수비대, 중앙경호국 등 총구 진지가 함락돼 시진핑에게 반격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진핑이 군사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시진핑 세력이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조직하고 복귀하도록 허용할 수 있겠는가? 권력투쟁은 삶과 죽음의 잔혹한 투쟁인데 어느 누가 도관의 던지가 되기를 원하겠는가? 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시사평론가 장지혜는 이번 소식은 만담으로 들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진핑의 집권 이후 군부 고위 관리들을 청산하고 군부를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재편을 통해 각종 파벌을 해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진핑은 쿠데타를 극도로 경계하여 중앙경호국 경질뿐만 아니라 야전 배치에서 중나라의 건의대를 교체했으며 개인 경호원은 더욱 자주 교체했다고 홍콩 언론인들이 이미 폭로했습니다. 중공의 관례에 따르면 중공 고위층 경호요원은 중앙경호국에서 파견 관리합니다. 이 방면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중앙경비국 소속 장교와 병사들은 대부분 건의군 편제를 떠나 389군 정예 부대로 교체됐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의 파격적인 개인 경호원 선임은 역사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따라서 중공 고위층은 시진핑을 통제할 능력이 없지만 시진핑은 고위층 경호원을 교체하여 고위층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시진핑은 최근 몇 년 동안 투쟁을 반복하여 말했다. 당내 파벌을 겨냥해 고위층 3인 이상이 모이려면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쿠데타를 막겠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건강 상태를 여러 차례 분석한 후 영국 언론은 시 주석이 내 동맥류를 알아 지난해 입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치료로 수술보다 한의학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분석가들은 이 메시지가 대량으로 전파될 때는 중공의 내부 투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하면 된다. 올해 베이다이허 대회 개막이 임박했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치열한 대회가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은 회의 이전에 여론전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더선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이 내 동맥류를 알아 하는 수 없이 2021년 말에 입원하여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동맥류를 수축시킬 수 있는 한방 치료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이 있었고 2019년 3월 시진핑 주석의 이탈리아 방문 당시 비정상적인 걸음걸이와 눈에 띄게 쩔뚝거리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방문에서도 앉으려 할 때 지지할 것을 찾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진핑이
선정경제특구 설립 40주년 경축사에서 말이 느리고 기침은 심했으며 물을 자주 마셨는데 12월에 2개 내 동맥류 수술을 받았고 건강 상태가 의심스럽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중공 지도자의 건강 문제는 국가 1급 비밀이라며 이 정보가 대량으로 알려졌다면 중공 내부에서 누군가가 소문을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다. 중공은 7월 말에서 8월 초 베이다이허에 집결할 예정이며 이때 비밀리에 작전을 통해 중공 제20차 전대회전 최고 권력 구조의 분배와 재편이 완성될 것이다. 이 기간에 중난 하위의 치열한 내부 투쟁 소식이 국내외에 퍼질 것이다. 중공의 내부는 여전히 치열하고 시진핑의 등 뒤에 적이 있는 형국으로 올가을 그의 재선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전에 시진핑이 총칼을 들지 않은 연성 쿠데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일부 관측통은 시진핑이 권력을 잃지 않았고 여러 방면에서 반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대만 타이페이 시의원 왕쯔지에는 5월 13일 산리 뉴스에서 현재 상황에서 시진핑 정권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쓰지에는 시진핑이 2가지 전술로 반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대만에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군용기가 반복해서 대만을 돌며 괴롭힌다든지 공식 석상에서 대만 관련 발언 태도를 무지막지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만행은 민족 정서를 자극하여 대만을 통일한다는 구실로 내부 통치에 이용한다. 둘째, 상하이에서 동적 제로를 고수하는 것인데 이는 단지 전염병을 관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강압적인 정치로 권력을 강화하여 6개월 이내에 재선을 노리는 것이다. 국립대만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명지정은 5월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상하인들이 시진핑을 반대할 의도는 없지만 반 시진핑 세력이 틈새를 이용할 수 있고 시진핑 세력의 약점을 그들의 강점으로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정적들에게 빌미를 만들어주어 시진핑 정권의 지속이 불확실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쥐정은 중공이 자주 쓰는 말을 인용하여 모든 파벌이 계급투쟁의 끝을 바싹 조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쥐정 교수는 리창이 실제로 제로 정책을 시행할 때 지역관리들과 충돌했고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시진핑의 눈에 그에게 한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제20차 전대회로 이어져 재선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 시진핑이 통제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끊임없이 나선형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중공 최고위층의 너 죽고 나 살다는 식의 치열한 싸움으로 중공이 4분 오열하여 내부로부터 중공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 각계각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